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아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SK 이터닉스라는 기업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SK 이터닉스가 사실 상장한 지 이제 3개월째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 모멘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두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모멘텀을 가지고 다시금 이 상승 추세로 넘어갈 수 있을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SK 이터닉스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SK D&D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 부분만 인적 분할로 설립된 회사이고요. 이번 3월 말에 상장을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3개월째 접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인적 분할로 상장된 회사이다 보니까 인적 분할이 어떤 것인지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쉽게 예를 들어보면 케이크를 조각 내서 각각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상당히 빠를 것 같습니다. 원래 있던 기업이 일부를 좀 분리를 해서 새로운 독립된 회사를 만들고요. 그리고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대로 신설 법인의 주식을 나눠 갖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적 분할 같은 경우 주주 구성은 변하지 않고 회사만 수평적으로 나누어지는 수평적 분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주주가 사업회사 주식을 투자회사 주식으로 교환하면서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로의 전환으로 꿈꾸는 기업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SK D&D와 전혀 다른 업종이라서 SK 측에서 인적 분할을 결정을 하게 된 것인데요. 좀 잠깐 말씀을 드려보자면 SK D&D 같은 경우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결이 다른 사업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한 군데로 좀 따로 분할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SK 이터닉스가 어떤 사업을 위주로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자면요.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 풍력, 연료전지, ESS, 태양광 등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SK D&D 사업부였을 당시 매출도 살펴보자면 신재생 에너지 사업 부분에 대해서 약 550억 매출이 나왔고, ESS 사업 부분에 대해서 380억 매출이 나왔죠. 그러니까 보통 합하면은 약 900억 이상 매출이 잡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전국 곳곳에서 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좀 진행 중에 있는데, 풍력 부분에 대해서 전력 생산이 상당히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무려 1.7기가와트에 해당을 하고 있는데요. 신재생 에너지 중 풍력 위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풍력 같은 경우 사실상 우리나라 특성을 살펴보자면 땅이 좁고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 상당히 협소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태양광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이 풍력에 대한 모멘텀이 사실상 적었던 건 사실이죠. 그러나 지금 현재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이 육상 풍력이 아니라 해상 풍력에 대한 것인데요.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이다 보니까 해상 풍력에 대한 모멘텀이 강해진 건 사실이죠. 실제로 이터넷시가 상장한 날에 한국 정부에서 이 100조 원에 달하는 해상풍력 발전 드라이브를 시동을 걸었었는데, 2023년까지 14기가와트 확충이 목표라고 한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1기가와트당 약 한 200기의 풍력 발전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요. 뭐 건설 비용만 5조에서 7조 원이라고 한답니다. 그럼 단순 계산으로 따졌을 때 이 14기가와트면 1기가와트당 지금 200기니까 14 곱하기 200 하면은 단순 계산으로 약 2800기의 풍력 발전기가 필요하다라는 소리겠죠. 사실상 SK 이터닉스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부 수주를 받으면 좋겠지만, 뭐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 기업이 참여를 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파일을 나눠 먹게 되더라도 상당한 매출 상승 좀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다면 주가에도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올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적으로 SK 이터닉스가 예상 풍력 파이프라인도 이미 확보한 상태여서 실제로 수주가 진행이 될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모멘텀 같은 경우 SK 이터닉스가 이 AI 산업과 엮여 있거든요. 왜 AI 산업과 엮여 있냐라고 해본다면 여기 기사로 보여지듯이 지금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급증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 데이터 센터가 급증을 하면서 전력 대란이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사실 AI용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기존 데이터 센터에 비해서 6배 이상 전기를 잡아먹는다고 하는데 전기 먹는 하마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상당히 전기를 잡아먹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해본다면 AI 서비스 같은 경우 결국은 데이터 저장이 필수적이겠죠. 그렇다면 데이터 저장을 할 수가 있는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끊임없이 가동을 해 주어야 될 것이고 가동을 하면 할수록 전력 소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데이터 센터의 경우에는 전력 소비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가동이 되어 주어야 각종 데이터 수집을 하고 저장하는 역할이 진행되겠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이 뭐 자연재해가 일어나면서 전력 공급망에 혼란이 오게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AI 서비스 지속에 힘들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것이 이 SOFC라는 것인데요. 이 SOFC가 뭐냐라고 해본다면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를 말하고 있어요. 좀 간단하게 말해 보면은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전지인데 그러니까 수소와 산소를 결합을 해서 전기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왜 이것이 갑자기 각광을 받고 있냐라고 해본다면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투자 은행 중 하나인 모건 스탠리의 청정 기술 연구 책임자인 스티븐 버드치가 이 블룸 에너지라는 기업을 강조했기 때문인데요. 이 블룸 에너지 같은 경우 이 SOFC를 만드는 수소 연료 전지 사업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SOFC가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SOFC가 어디에 사용되고 있느냐라고 해본다면 이 전원 공급이 끊긴 상황에서 연료 전지를 비상 전원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점, 이 부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왜 이 SK 이터닉스와 연관이 되어 있느냐라고 해본다면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 미국 블룸 에너지의 기업의 이 고유 연료 전지, 그러니까 SOFC 국내 공급권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블룸 에너지와 연관이 되어 있으면서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차트적인 부분을 좀 들어가 본다면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 어제 9% 정도 상승을 했다가 6% 마감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흐름은 약 1.72% 하락 마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지라인 같은 경우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 부분이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지금 이평선도 설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상승 시마다 차익 실현 매물이나 원금 보전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좀 염두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라고 해본다면 지금 SK 이터닉스가 상장한 이래 지금 이 구간, 그러니까 신고가 부근 한번 찍고 나서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락이었기 때문에 상승 시마다 이 차익 실현이나 원금 보전 매물이 나올 수가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측면도 함께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지금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 개인이 260만 주 정도 한 달 사이에 매수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 외국인 같은 경우 250만 주 매도, 기관 같은 게 250만 주 매도, 외국인 같은 게 2만 4천 주 매도가 보이는 상황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개인이 매수, 외국인 기관 매도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가 잘 보여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외국인이 매수가 좀 더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SK 이터닉스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좀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 투자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